나이가 들면서 어제 점심에 뭐 먹었지? 내가 폰을 어디 뒀더라? 하며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50대에서 70대 시청자 여러분, 혹시 최근에 큰 수술을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하셨거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이 사이에 자꾸 음식물이 끼어 불편함을 겪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무심코 넘겼던 입속의 작은 염증이 어떻게 뇌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전신 마취를 많이 하면 치매가 빨리 온다는 소문, 과연 사실일까요? 놀랍게도 국내 대규모 연구진에 의해서 그 연관성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뇌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은 매일 아침 여러분이 느끼는 텁텁한 입속 세균에 숨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중간에 끄신다면 뇌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구강 문제를 평생 방치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내용은 단순한 뇌피셜이 아닙니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최고 교수 연구팀의 12년에 걸친 분석 결과와 경희대 치과병원 구강내과 전문의 그리고 치매를 전담하는 요양병원 주치의들의 의학적 데이터만을 철저하게 팩트체크해서 종합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막대한 병원비를 들이지 않고도 집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뇌 건강 지키기 비법과 당장 오늘 밤부터 해야 할 치매 예방 구강관리법을 정확히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뇌 건강을 위한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신 마취와 치매의 주목할 만한 연관성입니다. 흔히들 큰 수술을 앞두고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마취에서 깨고 나서 머리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혹은 치매가 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하십니다. 오랜 기간 의학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던 주제인데요. 최근 우리나라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환자 대상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전신 마취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약 25%나 높아지는 연관성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정맥 주사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마취제를 맞았던 경우에는 그 확률이 49%까지 높아지는 연관성이 있었으며 전신 마취 기간이 1시간 길어질 때마다 치매 위험은 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마취제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뇌에 영향을 미쳐 알츠하이머의 주요 요인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더 많이 생성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심장이나 척추 수술로 전신 마취를 한 뒤 30에서 50%의 환자가 선망 증상을 겪는다고 하니 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암, 척추, 심장 수술 등 전신 마취를 해야만 하는 상황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술 자체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내 일상 속에서 뇌 건강을 위한 중요한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시작이 도대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입속입니다.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염증과 구강 세균입니다. 무릎이 붓거나 피부가 빨개지면 우리는 즉시 통증을 느끼고 약을 바릅니다. 하지만 뇌에는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열도 나지 않고 겉으로 붓지도 않죠. 현재 뇌에서 미세한 염증 반응이 진행되고 있어도 우리는 자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뇌에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미세악효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뇌 독성 물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이 청소부가 과도하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정상 신경세포에 영향을 주어 신경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 관련 연구에서 언급되는 신경염증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하게도 뇌 속의 문제 시작점은 뇌 밖, 즉 잇몸에서 나타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잇몸병이 있는 사람들의 치매 위험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0% 이상 더 높습니다. 심지어 치아가 모두 빠져 없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무려 2배나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치주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균 중에 포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이 세균은 산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서 우리가 삼켰을 때 강력한 위산에도 잘 죽지 않으며 심지어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막을 쳐서 면역세포까지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양치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시나요? 그것은
잇몸의 혈관이 노출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지발리스균은 이 노출된 혈관을 타고 온 몸을 돌아 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뇌에 도착한 이 세균은 신경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효소를 분비하고 뇌 속에 치매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쌓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 환자 뇌 조직에서 이 세균의 관련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내 입속의 세균이 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치아 상실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어차피 이가 안 좋으면 다 뽑고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아가 빠지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말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음식을 씹는 행위, 즉 저작은 단순히 밥을 먹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씹을 때마다 턱 근육이 움직이며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런데 치아가 빠져서 제대로 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뇌신경이 퇴화하며 결국 치매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가 없으면 단백질이나 질긴 채소 대신 씹기 편한 부드러운 정제 탄수화물이나 빵, 단 음식만 찾게 됩니다. 이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뇌세포 기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아를 잃고 임플란트를 하십니다. 임플란트를 통해 씹는 기능을 회복하면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편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기나 김치를 먹으면 임플란트 주변에 음식물이 쉽게 끼어서 불편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 치아는 평생에 걸쳐 앞니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반면 뼈에 단단히 박혀있는 임플란트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연 치아는 앞으로 가고 임플란트는 가만히 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이에 틈이 생기고 거기에 섬유질이나 고기가 꽉 끼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음식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세균이 증식하여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연 치아에서 발생하는 잇몸병보다 염증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임플란트 자체를 제거해야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긴 염증 세균은 또다시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서 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이 끝났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치매 위험을 줄이고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엄청난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을 물로 헹궈서 뱉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입속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치매 관련 연구에서 언급되는 진지발리스균은 위산에도 강한 생존력을 보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머금고 헹궈서 뱉어내는 것이 이 세균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기 전에 꼼꼼한 양치질과 치간칫솔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루 중에 언제 양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잠들기 직전입니다. 밤중에는 침분비가 줄어들어 세균이 가장 많이 증식합니다. 대충 1분 만에 끝내지 마시고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 라인을 따라서 최소 6분 정도는 정성껏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플란트를 하셨거나 치아 사이가 벌어지신 분들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 워터픽을 사용해서 끼어있는 음식물을 반드시 제거해야 염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치실 사용만으로도 잇몸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구강 건조증을 막아야 합니다. 침은 구강 내 환경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 안에 향균 작용을 하는 유익균들이 들어있어 유해균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 구강 건조증이 오기 쉽습니다. 입이 마르면 나쁜 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평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입이 너무 마른다면 침샘을 자극하는 마사지를 하거나 구강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알코올 성분이 강해서 화한 맛이 나거나 거품이 많이 나는 계면활성제가 포함된 치약과 구강 청결제는 오히려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들고 잇몸 점막을 손상시키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음주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시면 뇌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강관리와 더불어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것이 절주입니다. 알코올이 뇌로 지속해서 들어가면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 부위에 영향을 주어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을 술을 마시다 보면 어느 순간 전날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이는 알코올성 치매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당장 술을 멈추시면 뇌 기능은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치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1년에 최소 2번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도 치과가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치아 염증을 방치하는 것은 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국가에서 임플란트를 2개까지 보험 혜택을 지원하며 스케일링 역시 매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방문하셔서 잇몸에 있는 염증과 치석을 미리미리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수술 시의 전신 마취가 치매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소 내 입속의 잇몸 염증과 세균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뇌 건강에 필수적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치아 상실이 뇌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말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매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 사소한 행복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치간 칫솔 그리고 구강이 마르지 않게 하는 관리법을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부터 소중한 기억을 지켜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지인과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팩트체크 기반의 올바른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하고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 K건강연구소입니다.